안녕하세요. 100점짜리 피부를 만들어주는 남자 100점 성형외과 원장 전영호입니다. 수술 앞둔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취에 관한 건데요. 원장님, 우리 애기 마취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뭐 그런 게 정답이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환자 나이나 모반의 크기, 모반 위치, 몸무게 등등 고려할 사항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나이여도 개인마다 다 성격이 달라서 어떤 아이들은 국소 마취로도 잘 참고 수술이 가능한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수면 마취를 하는 게 환자한테도 보호자한테도 훨씬 좋은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는 수술 부위에만 주사를 놓아서 마취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치아 뽑아 보시거나 충치 치료 받아보신 적 있어요? 치료 시작할 때 따끔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주사를 맞으시고 치아 및 입술 주변이 몇 시간 동안 얼얼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주사가 바로 리도케인이라는 국소 마취제인데요. 국소 마취의 장점은 수술 부위에만 마취가 돼서 환자의 의식이나 호흡 등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겠죠. 바로 환자를 진정시키는 작용이 없다는 건데요. 보통 우리 어린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아픈 것도 있지만 아플 것 같은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어른이건 아이건 주사를 실제로 맞았을 때보다 맞기 전에 마음이 더 떨리는 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수술할 때 기억이 다 온전하다는 건 역시 단점이에요. 또 다른 단점은 주사를 맞을 때 꽤나 아파요. 그리고 아픔을 담당하는 신경은 차단돼서 통증은 느끼지 못하지만 물건이 닿는 것을 느끼는 신경은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 살을 당긴다, 누른다 이런 느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없지만 내 살을 잡아당기는 느낌, 자르는 느낌 등은 그대로 전달이 돼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통증이 없음에도 누가 내 살을 당긴다, 누른다 이런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낮잠 수술은 일정한 시간에 낮잠을 자는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술 방법이에요. 수술 당일 병원에 내원해서 환경에 편안하게 익숙해진 후에 낮잠 자기 한 30분 전에서 1시간 전에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나서 수면을 유도하는 시럽을 복용합니다. 그럼 아기는 원래 낮잠 잘 시간이기도 해서 쉽게 잠에 빠져요. 또한 국소 마취제를 맞을 때 사실 많이 울거든요. 울어서 힘이 빠져서도 그렇고 또 수면을 유도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잠이 들게 돼요. 낮잠 수술은 혈관 주사 및 수술 전 검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맞춰서 수술해야 하니까 수술 시작 시간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또 아주 드물지만 충분한 양의 수면 유도 약을 먹어도 잠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수술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낮잠 수술 후에는 수면 유도제 복용으로 인해서 약간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드물게 속이 좀 좋지 않아서 토한 애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애기들이 보통 점심시간 전후로 낮잠을 자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 아침 식사를 아주 가볍게 하고 오는 게 좋아요. 수면 마취는 수면 내시경 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면 마취 장점으로는 환자가 푹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요. 수술하는 동안에 움직일 염려가 없어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수술할 때 더욱 적합해요. 수면 마취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병변의 크기가 좀 크다든지 아니면 눈에 가깝게 있다든지 또는 중요한 신경이 진화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는 수면 마취가 적합해요. 다른 부분은 이제 외과계 의사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부분인데요.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자가 수면으로 편하게 자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만약에 열만큼 할 수 있다 그러면 열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소 마취로 아기가 힘들어하고 계속 움직이고 그런다. 그럼 내가 열만큼 해줄 수가 있어도요 7, 8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면 마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성인의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마취 주사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분들은 수면 마취를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 받는다면 저는 수면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우선 편하잖아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으니까. 그리고 국소 마취 주사 맞는 아픈 것도 없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마취 과정이나 쓰이는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수면 마취 할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애기들 수면 마취하면 머리 나빠지지 않아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전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희 애가 수술할 일이 있으면은 마취과 원장님 계신다면은 무조건 수면 마취를 택할 거고요. 왜냐하면 환자 경험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요. 환자는 그냥 스스로 잠이 들고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제일 편안한 치료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애들 수술 받을 일 있으면 저는 수면 마취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모반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마취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개개인의 니즈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과 꼭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마취해서 못 깨어냈대더라, 머리가 나빠진대더라 등 난설 때문에 이유 없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